자,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하반기와 올 1분기에 지난달 통계에서도 보셨듯이 재고량은 줄어들고 금리는 당분간 급격히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와는 반대로 바이어들의 관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백투스쿨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상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등교 준비를 하라는 가정통신문도 받으시고 계십니다. 자,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회사들도 홈오피스에서 회사로 근무 일정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궁금해져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드타운에 렌트 리스팅을 했었는데요. 단 며칠 만에 오퍼가 5개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자, 작년과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은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렌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할 자료는 부동산 리서치 기관인 어바네이션의 2분기 렌트 리포트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스냅샷을 보면요. 콘도와 임대형 아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콘도는 손님들이 분양받으시거나 사고 파시는 일반 콘도이고요. 퍼포스 빌트는 렌트 목적으로 회사에서 소유한 것이죠.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세탁기까지 유닛 내에 갖추어지면서 콘도 수준만큼 고급스럽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콘도의 경우는 2분기 동안 12,800여 개의 유닛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렌트 거래량과 리스팅의 그 비율입니다. 자, 렌트의 그 리스팅 대비 얼마나 그 많은 렌트 거래가 되었냐 하는 것이죠. 75%입니다. 자, 이 수치는 리세일 마켓으로 오면 완전히 핫한 셀러 마켓이라는 거 이제는 모두 잘 아시죠?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핫한 랜드로드 마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퀘어핏당 렌트 가격이 작년 대비 6.1% 줄었지만 전분기 대비, 즉 1분기 대비해 갖고는 5.2% 렌트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자, 임대형 콘도 아파트의 경우도 계속적으로 완공이 되어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반 콘도와는 수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수가 적습니다. 자,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시장 흡수율이 300% 이상 높아지면서 거래가 증가하고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35%나 증가했습니다. 자, 2분기 들어서면서 12,800여 개의 렌트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했죠. 작년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높은 거래량입니다. 자, 4분기 연속으로 보면 약 5만여 유닛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작년 동시기와 비교했을 경우 즉 2020년 1, 2분기, 2019년 3, 4분기 동안의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약 72%나 높은 수치입니다. 자, 코비드 전 수준인 3만 1,000여 유닛보다도 58%나 높은 수준이고요. 상당히 거래가 많았죠. 자, 2분기 때 시기상으로 토론토시를 보면 여행 제한이 있었고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그 오픈에 대한 확실성도 없었고 집에서 회사로 복귀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렌트에 강한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2차 백신 접종 진행으로 인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회복에 대한 그 확신이 커져갔죠. 그리고 미국과의 국경도 오픈한다고 하고 2차 접종한 사람들의 입국도 자유로워지고 일상으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래가 나왔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 또는 진행이 된다면 과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지금 리스팅 대비 거래되는 그 비율을 보면 75%입니다. 자, 공급량은 0.8로 한 달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때 10개월 이상의 재고량이 있었던 곳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GTA 전 지역 한 달 미만 수준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 내놓아도 나가지 않았던 렌트 매물들이 이제는 멀티 오퍼, 비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자료를 보면 약 10% 정도의 매물이 내놓은 애스킹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분기로 들어선 지금은 비딩도 심해지고 오버 애스킹도 더 많이 나오면서 가격의 상승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렌트 평균 가격도 전분기 대비 스퀘어핏당 5.2% 상승했습니다. 2분기에는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경제 재개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죠. 거기다 렌트 디스카운트, 인센티브 혜택 등이 더해지면서 다시 세입자들을 도시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다운타운 콘도 리세일 마켓과 함께 얘기를 하면요, 2020년 2월에 코비드 전이죠. 재고량도 낮은 수준이었고 그래서 가격도 상승하고 있었죠. 자, 그러던 것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재고량이 5개월 이상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면 폭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폭락이 아닙니다. 시장에 충격이 있으면 그 짧은 시기 흔들립니다. 자, 영향을 받지요. 그런데 과거 토론토 40년 부동산 그래프를 보면 사스나 911, 외환위기 등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지만 거래량이 줄고 조정이 있었지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이런 때가 실제는 바이어들에게는 구입의 기회입니다. 자, 어쨌든 그 상황들을 맞으면서 밸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금리까지 떨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들이 결국 많은 바이어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단독주택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미 많은 바이어들의 버짓을 초과하고 있고, 자, 그런데 콘도는 밸류가 떨어지고 어쨌든 나는 살 곳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부동산을 봐야겠다는 강한 생각을 들게 하죠. 자, 이런 상황들이 기폭작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렌트 시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난 것이죠. 일자리로 다시 복귀할 것 같고 다운타운 라이프를 선호하고, 그런데 렌트가 항상 내 버짓 밖이었는데 리세일 밸류보다 그 리세일 밸류가 낮아지니까 렌트 가격까지 내렸어? 라고 세입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018년 11월 이전에 지어진 콘도는 렌트 컨트롤, 즉 렌트비 인상에 대한 그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렌트를 옮긴다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유닛을 그 낮은 가격에 홀드할 수가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마켓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세입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2분기에 광역 토론토 전역에서 60% 이상의 렌트 거래가 토론토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55%였던 작년과 비교시 렌트 거래가 더욱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 추세선을 보면 우상향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어땠나요? 다운타운 엑소더스 대탈출 그러면서 거의 슬럼화가 될 것처럼 많이들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밀집도가 높은 도시는 질병에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대도시를 여러 도시를 봐도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문제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런 때가 바이어들에게는 구입의 절호의 기회가 되겠죠. 401 지역의 1분기 스퀘어핏당 렌트 시세가 905 지역보다 처음으로 아래로 밑돌면서 다운타운 콘도 유닛의 밸류가 재조명되었는데요. 자, 밸류가 낮아진 것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렌트 거래량을 129%나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공급량이 59%까지 떨어지고 재고량 수준은 0.8개월로 되었습니다. 자, 분기 대비 스퀘어핏당 렌트 가격은 5.5%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리세일 시장에서 보면 재고량이 한 달 미만 수준이면 어떤지 잘 아실 거예요. 자,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시장 흡수율이 높아지고 가용할 만한 매물이 줄어든다면, 즉 재고량 수준이 낮아진다면 바로 가격 상승과 연결이 됩니다. 자, 렌트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3분기에서 그런 모습들을 더욱 심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락다운이 해지가 됨에 따라 모멘텀이 905 지역에서 다시 토론토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 회복은 다운타운의 외곽 지역에서 좀 더디게 되고 있고, 2분기 렌탈 리포트에서는 특히 노스욕이나 스카보로 등 신규 이민자나 그 단기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약간 더딘 회복세를 보여준다고 했지만은, 지금 3분기에 들어서면서는 체감하는 것은 국경 등이 별 문제 없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와 계속적인 유학생 그리고 인구 유입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간 평균 렌트 가격의 변화를 보면 2021년 2분기에는 2019년 2분기보다 스퀘어핏당 렌트 가격이 15% 정도 낮아졌습니다. 자, 다운타운을 제외한 416 지역도 약 8% 빠진 수준이고요. 905 지역은 워낙에 낮았던 터라 별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수치 보시고 오마이갓 하락하네 폭락하네 하면서 패닉에 빠지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롱텀 플레이입니다. 장기 투자죠. 물론 제가 2분기 렌틀 마켓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자,
분석한다고 자료 들이대고 짧은 기간에 올랐네 내려갔네 하면서 한두 달에 걸쳐 나오는 자극성 있는 기사에 흔들리지 말자는 얘기죠. 자, 항상 장기 추세선 등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마켓이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팬데믹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서 세입자들은 스페이스가 넓은 것을 찾는 것보다 금액에 초점을 맞추어 이동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팬데믹 동안 가장 피해를 본 유닛이 바로 스튜디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급락을 했었죠. 실제로. 자, 1분기에는 1,500불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했는데요. 2분기에는 154%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 지금은 내놓으면 교통이 좋은 위치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오퍼가 4-5개씩은 기본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분기에는 광역 토론토에서 600스퀘어핏 미만의 콘도 렌트 거래량이 36%를 차지하고 있고요. 2분기에 거래된 렌트 매물의 평균 사이즈는 695스퀘어핏으로 그 사이즈가 낮아졌습니다. 자, 아무래도 금액에 초점을 맞추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 영상에서도 스튜디오 유닛의 렌트 가격이 가장 하락폭이 컸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표에서 보시면 그 1,900불에서 3,100불까지 나가던 그런 유닛들이, 예를 들면 왼쪽은 스튜디오 유닛이죠. 1,900불의 시세가 지금은 1,650까지 된 거죠. 낙폭이 13% 정도까지 됩니다. 자, 중앙에서 왼쪽으로의 가격대들이 가장 많은 하락이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큰 높은 금액대의 유닛은 낙폭의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작은 유닛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2분기에는 2년 전에 비해서 13% 하락한 1,650불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입자들은 뭘 생각할까요? 예전에는 거의 2,000불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1,650불? 가격이 다시 오르기 전에 렌트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롱텀으로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현재 피해가 많았던 사이즈의 유닛들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임대용 아파트를 보면요, 콘도와 비슷한 트렌드를 보입니다. 자, 공실률도 낮아지고 그 렌트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분기에 착공을 한 물량은 1,890여 유닛 정도 되고요. 한창 공사 중인 유닛은 14,300여 유닛 정도가 됩니다. 자, 시에 접수된 것은 88,000 유닛입니다. 자, 이게 예전에도 말했지만 길게는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임대용 아파트의 물량도 높아져가는 수요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 5년간 완공된 임대용 아파트의 유닛 수를 보면요, 2021년 2분기에는 18,810여 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년 전보다 2.5배 높은 수준이고요. 계속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서 유닛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5년간 63%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416 지역을, 그 다운타운을 벗어난 416 지역은 19% 정도, 905 지역은 18% 정도가 증가했네요. 자, 임대용 아파트도 팬데믹 이후 공실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1분기에는 거의 9% 정도였는데, 자, 지금은 6.6%로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콘도와 마찬가지로 다운타운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분기별로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 24% 정도 공실률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4분기 연속 평균 거래가 한 130여 유닛 정도였는데 2분기를 보면요, 700여 유닛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렌트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5.5배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이름 있는 그 임대용 콘도 아파트 15개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자, 토론토에서 2분기에는 97% 정도의 그 시장 흡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임대용 아파트의 경우 완공이 되면서 팬데믹도 무서워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의 유닛과도 경쟁조차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인센티브, 이 혜택이었습니다. 자, 2-3달 프리 렌트를 주는 거죠. 자, 2분기 들어서면서도 이 인센티브는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1분기에 68% 정도의 임대용 아파트가 이런 혜택을 주었다면 2분기에는 88%의 빌딩, 거의 대다수의 임대용 아파트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자, 2005년 이후 완공된 빌딩의 75에서 85%가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세입자를 유치했습니다. 자, 한 달 프리렌트가 1분기에는 43% 정도였는데요.
2분기에는 52%로 늘어났고 두 달 그 프리 렌트 주는 것도 21%에서 25%로 늘어났습니다. 마켓 펀더멘털과 함께 그 렌트 마켓이 그 회복되고 흡수율도 높아지고 재고량 수준이 타이트해지면서 이런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개인 콘도 투자자분들도 가격만 내리지 마시고 이런 인센티브를 잘 적용해 보면 좋겠죠. 자, 투자자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렌트 매물로 걱정이신 분들은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 렌트 마켓으로 와서 그래프를 보면요, 이게 2011년 2분기부터 때마다의 그 거래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팬데믹 전보다도 훨씬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5년 2분기부터 2019년 2분기 평균 8천여의 거래량이 있었는데요, 5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자, 리스팅 대비 렌트 거래 비율을 보면 2017년 2분기 수치인 그 87%보다는 높지는 않지만 75%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레벨도 0.8개월로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2016년, 17년, 18년을 보면 재고량이 0.6, 0.5개월 수준입니다. 자, 이게요, 이민 인구의 그 유입이 계속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광역 토론토로 계속적으로 몰린다면 지금의 0.8개월이란 재고량의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하반기와 올 1분기에 다운타운의 콘도를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표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놓는 공약을 너무 믿고 쭉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행동에 옮기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GTA 광역 토론토 부동산을 바라보는 제 의견은 늘 그린라이트입니다. 자, 여러분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하반기로 갈수록 변화가 있을 토론토 부동산 시장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조세팡 부동산 채널 구독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분양 콘도 소식과 8월 마켓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